박지원의 경제노트입니다. 그동안 이제 부동산 주로 강남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강북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강북 지역 5개동에 대한 생활 SOC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맹목동, 미아동 이런 한 5개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이 이번에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투자 가치 면에서 어떤 자산 가치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예, 이번에 5군데 그 생활권 발표된 지역이 어떤 곳인지 먼저 그걸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러죠. 이번에 서울시에서 제가 볼 때는 도시공학을 연구하는 입장에 볼 때는 도시의 공간 구조와 생활 기능, 그러니까 생활권이죠. 이게 대변화, 그러니까 혁명적인 변화가 2022년까지 일어나야 될 그러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몹시 주목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계획의 변화인데 오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랄까 주거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좀 전에 그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생활권은 5군데인데 변화되는 중심지와 거점 지역 이건 6개예요. 제가 우선 소개드리고 하나씩 또 살펴보는 순서로 하죠. 가장 첫 번째가 응암 생활권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사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아, 강북 미아 들어보셨잖아요. 네. 응암도 그렇지만 여기에는 삼양지구 중심하고 수유동, 수유리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지역이 지금 중심지구로 2군데가 됐고요. 이제 서남 쪽에 오면은 오류 수궁 생활권이라 그래서 구로조, 온수역 아시죠? 네. 이 주변에 커다란 생활권의 대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대문구 쪽에 있는 면목 들어보셨죠? 가장 좀 사실은 덜 개발된 좀 그런 곳인데 면목 생활권이 또 혁신이 되고 제가 오늘 또 강조하는 마지막 독산이에요. 금천구 독산. 여기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도시재생, 우시장이 도시재생지구로 지역되고 이번에 지역 생활 중심지로 또 신안산선도 개통이 되어서 개통 예정이라서 독산 생활권 이렇게 5군데 내지 6군데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먼저 어디 미아부터 봐야 됩니까? 먼저 제가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예, 미아 지역 생활권이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해당 동은 수유일동, 삼양동, 미아동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변한다는 말인가? 도시공간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바뀌나? 이걸 좀 주목해서 경청하셔야 되는데요. 예, 상업과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이제 북한산 자연경관을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만 들어봐도 알겠지만 그동안 이제 주거 중심 도시에서 업무와 상업지구로 바뀐다는 점에 굉장한 저는 의미와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응암하고 그 신사 그 지역인가요? 그 서북권 지역. 그렇죠. 두 번째는 제가 그럼 면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응암부터 하시죠. 네, 전문님 말씀. 응암 지역 생활권은 응암 1, 2, 3동과 녹본동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응암역 일대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응암 역세권이 몹시 앞으로 좋아진다. 소위 미래가치 성장가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도 보니까 상업과 교육 문화 기능을 특화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소위 말하는 주거 중심 도시에서 앞으로 상업 기능이라든지 교육, 문화 기능이 확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또 구립 공공도서관도 이제 복합 건립하고 응암이동 주민센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지역도 지금 매우 주목할 만한 생활권의 변해 지역, 미래의 주거의 중심 지역으로 변모할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 면목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면목동인가요? 예, 면목. 이 면목동이 좀 우리가 주목하고 제가 평소에도 관심을 보는데 사실은 서울에서 가장 그동안 발전이 좀 더디었다 그럴까요? 사각지대 중에 하나가 면목동이에요. 좀 재밌게 하면 면목 없다 면목동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면목동이 이제 천지 개벽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땅값도 몹시 싸요. 아파트도.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는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하겠다. 여기가 또 낡은 단독주택지가 많아요.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면목 본동, 면목 2, 5, 7, 8동, 망우 3동까지 여기 생활권이 망우 그쪽 그렇죠. 이걸 이제 중심은 사가정역이에요. 여기 오늘 키워드죠.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면목 유수지를 입체적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차장이나 청소년 시설, 뭐 이렇게 체육 시설 이렇게 SOC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보다도 생활 편익 시설이 많아지고 생활 편익 효과가 많이 확충될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고 지금보다도 집값이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아까 오류동이라 했나요? 아, 그렇죠. 뭐 여기도 사실은 그동안 실수요자들이 많이 선호했던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네, 이번에 한 3,200억이나 돈을 들여서 생활권의 대혁명이다. 살기 좋은 동네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고 봐야죠. 이 쌍전벽해 되는 지역. 그래서 5류 1, 2동 수궁동이 해당이 되고 여기에 핵심 중심지는 온수역이에요. 온수역.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서울 강남북과 인천 부천을 잇는 한마디로 관문도시, 게이트웨이 이펙트죠.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 굉장히 주목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역세권 개발이 당연히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고 산업, 문화, 복합 거점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삶의 질이나 주거의 이러한 편익 시설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럼 서남권에서 이제 오류동 있고 그 밑에 그 독산동이 구로에 좀 붙은 데가요. 그렇죠. 독산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박지원의 경제노트에서 독산을 좀 미래의 가치가 높은 신안산선을 한번 소개하면서 새로운 교통망이 확충되면 정말 많이 변모할 성장할 거점이다라고 했는데요. 독산 1, 2, 3, 4동이 되겠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현재 독산역과 더불어 신안산선이 이제 착공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이제 2022년, 2003년에 완공이 되면 신독산역을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가 확정은 안 돼 있어요. 대충 예상은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서 독산역을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신설되는 신안산역의 신독산역을 눈여겨봐야 돼요. 이걸 중심으로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가 이제 업무나 상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세권, SOC 해서 명실상부하게 선안권. 여기 이제 금청, 부청도 복합화되어요. 이렇게 된다면 정말 독산은 여의도와 말하자면 서울역으로 출퇴근하는 입장 1, 20분이면 가거든요. 지금은 독산역 하나만 있지만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최대의 수혜지가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 5개 이러한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자꾸 긍정적이기만 보는데 또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뭐 3,200억이 크면 큰 돈인데 2022년까지 이제 투자가 3,100억. 3,100억. 네. 그러면은 그게 정말로 이 지금보다 굉장히 매력 있는 곳, 투자 가치가 있는 곳으로 진짜 변모가 확 될 건지. 네. 이 투자라는 건 이제 상대적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렇죠. 눈여겨는 봐야 되지만 정말 이 돈을 넣고 그렇게 투자를 지금 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 제가 지금 좋은 긍정적인 것만 얘기했지만 여기에 좀 우리가 좀 주의할 점도 있죠. 왜냐하면 우선 서울시의 균형 발전 계획을 보면 60개의 생활권을 설정해서 이걸 중점적으로 앞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이잖아요. 그게 이번에 시범이에요. 이게 5군데가. 그런 의미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많죠. 시범지구가 성공을 해야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가 발표한 것이 뒤에 가서 실행되는가 보면 실행되는 게 100%는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두 번째는 3,100억이나 되는 많은 돈들이 지금 투입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제때 속도를 내면서 이게 기한 내에 이루어질 것인가 이건 미지수죠.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이거는 장기 사업이라서 단기간에 지금 집을 사면 뭐 곧바로 내년이나 후내년에 오른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죠. 적어도 한 5년, 2022년으로 돼 있으니까 한 3, 4년 또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되고 팁을 하나 또 딱 드리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오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좀 전문 단어인데 저는 도시공학자가 되노니까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도시의 공간 구조가 얼마만큼 바뀌는가.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야 걸려서 완성이 되는가, 기능의 변화, 그다음에 실제 예산은 3,100억 원이지만은 이게 어디에 얼마만큼 각각 골고루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것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곳이 사실은 변화도 빨리 오고 변화의 폭도 크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선택하시면 내 집 마련이라든지 노후의 자산 관리, 또 은퇴 준비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북 5대 생활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부를 해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